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주거 환경 지원 역시 국가의 책무. 하지만 직업 군인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데. 아니, 대체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만 해도 약 7천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해하는 거 아닌가요? 오해일지 진실일지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오늘은 직업군인의 주거 지원 현황과 발전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제 개그맨 한 지 18년 차, 결혼 7년 차입니다. 서울에 겨우겨우 아파트 하나 얻었어요. 내 가족이 4평짜리 아파트 삽니다. 예? 하우스 푸어예요, 제가. 태 기자님 어떻습니까? 아, 저도 마찬가지죠. 하우스 푸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워킹 푸어에서 나온 의미더라고요. 그 파생된 말인데 네. 저 역시 정말 사전적인 하우스 푸어 그 자체죠. 아니, 그런데 직업 군인 여러분들 그냥 집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지원이 더 필요하다. 야, 이거 정말 특혜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글쎄요, 아마 국방 개그맨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팩트를 풀어주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줄 분들 특별히 모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군인과 가족을 지키는 나라.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사시설계획관 유동준입니다. 직업군인의 주거지원 수요자 맞춤형으로.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교수 김승희입니다. 군 주거정책 공감과 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신다희씨입니다. 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요. 국방 개그맨이 제기한 것부터 답변을 좀 듣고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 요즘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하우스 푸어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업군인에게 지원을 팍팍 해준다. 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하게 팩트만 부탁드리면서 자, 요거 특혜 아닙니까? 교수님. 최근 주택 가격이 급증하고 있고요. 전월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영끌이죠. 그렇죠. 네, 실행하면서 주택을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업군인에게 주택을 준다고 하면 정말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죠. 네. 네. 근데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권리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자유로운 생활권 형성을 보장을 하고 경제적인 개인 신장의 수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타 권리,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직장을 가질 권리, 또 뭐 여러 가지 참여할 권리 이런 권리들을 실효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근데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주거 이동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민간 주거가 없는 전방에 나홀로 관사에 살아야 되고 네. 게다가 잦은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업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주거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군인 가족들은 주거지에서 사는데 이웃관계 형성이나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행복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환경도 줄 수 없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자꾸자꾸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주택 제공을 해준다고 해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기본권적인 성격과 그다음에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이런 복합적인 권리인 주거 이전의 자유를 충족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거 이전은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얘기 일단 들었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직업 군인들 또 특히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에서 엄마, 아빠 따라서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는데요. 군인 가족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맨날 친구와 헤어져야 되고 적어도 저희가 군인 가족들이 충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하나만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군 주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인 여러분들 뭐 위험한 건 알겠지만 저희도 다 전쟁터입니다, 여기도. 예. 자, 국회는 오늘 조금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날카롭게 가는데 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두 분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 욕구고 요소입니다. 직업군인은 국민의 그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수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명령하면 전방 그 어디라도 목숨을 걸고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그 특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직업군인은 주거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특성 때문에 그 직업군인들은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사를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 집 보유율을 보면은 약 41%로서 국민 평균 61% 대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군인 자녀와 또 배우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군인의 주거 불안정이 그 가족의 그 생활과 그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히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가 최소한 군인의 주거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인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군인복지기본법에 명시를 해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방개그맨 영진 씨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뭐 펜트하우스 같은 거 사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논의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국방 개그맨의 오해를 좀 풀어주고 또 현재 직업군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먼저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직업군인들 어떻게 주거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직업군인의 주거를 지원하는 방법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런 그 간부들인 경우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사가 부족한 그런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그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사에 거주하는 저희 간부들은 대략 7만 7천여 세대 정도 되고 있고요. 전월세 지원을 하는 그 세대는 대략 8,600여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는 가족과 따로 사는 그런 간부들입니다. 예. 주로 그 하사나 중소위 등 초급 간부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간부들에게는 원룸 구조의 그런 간부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부 숙소는 전국에 대략 한 11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관사나 간부 숙소를 제공받지 않는 그러한 거 어느 것도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월 8만 원의 주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택난이 심각한데 지금 말이죠. 직업군인은 주거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도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사실 특혜 아닙니까 국장님?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물량은 대략 한 19만 6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가 가능한 물량은 한 15만 5천 세대 정도입니다. 네. 여전히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부대 이전 후에 어떤 간부들은 그 입주할 때까지 6개월 동안 그런 그 대기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 그 관사나 간부 숙소 중에 80년대, 90년대에 만들어진 15평짜리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예전에 군 시절에 한번 그렇습니다. 가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시설들은 지은 지 한 30년이 넘었고 워낙 그 비좁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데 이러한 물량도 대략 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기자로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에도 30년을 훌쩍 넘은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건립 연도가 오래됐다고 무조건 노후화됐다라는 이런 법칙이 그냥 성립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군 주거 시설의 이 실태 가리고 있던 장막을 좀 벗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 교수님.
네, 너무 날카로워서 살짝 배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는 준공 후 20년에서 30년 정도 건물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보통 20년 이상 되면은 이제 노후 건축물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군 주거 시설의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약 10%, 20에서 30년 정도가 23% 정도 되니까 총 한 군 주거 시설의 한 3분의 1 가량 정도는 노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건축물이라고 해도 관리를 잘하면 40년도 쓰고 50년도 쓸 수 그렇죠. 있습니다. 철근 네. 콘크리트 건물이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제 군 주거 시설 노후도가 심각한데 그 이유의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유가 아니라 임대 형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의 책임이 이제 그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 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후도가 더 가속화됐고요. 거기다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거를 있죠. 해서 네. 예, 그걸 내서 쌓아놓죠. 그거 가지고 10년 수리하고. 네, 10년 뒤에 20년 뒤에 수리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군 주거 시설에서는 장기수단 충당금이 없었고 없어요. 예, 개별적으로 하진 않고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수선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거단지 개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선 시기를 놓쳐가지고 노후화를 가속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소한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문제는 민간 주택 시장이라면 들어가는 사람들의 주거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지어줍니다. 근데 주택 공급에 많이 지어줘야지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가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20년, 30년에 비해서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은 그대로 협소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양문형 냉장고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TV를 놓고 정말 앞에서 보는 그런 공간이 되다 보니까 협소 간사의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협소 간사일수록 민간 주거가 없는 격오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홀로 간사에 잘 주거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군사시설이니까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은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 어떤 지역은 갔었는데요. 주변에 이제 그 가축을 기르는 것이 이제 생겨가지고 네. 문을 열어놓으면 분뇨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한 동 전체가 비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량으로 잡히다 보니까 뭐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예.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그 주거지가 조금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네, 이제 접경 지역,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한 전방, 이제 격오지로 갈수록 더 많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20년 이상, 한 30년 된 게 지금 아까 제가 한 10% 정도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 기자인데도 3분의 1 이상이 노후가 됐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오히려 이거 지원을 좀 더 해주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제가 초반에 그 입방정 떤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열악하고 저는 어마어마한 줄 알았거든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해가 조금 풀린 예, 거죠?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이 풀려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또 이사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잦은 이사. 네, 제 친구가 사실 아버님이 또 직업 군인이셔서 이사를 진짜 많이 갔어요. 막 전학도 많이 가고 그래서 어린 시절 친구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팩트 체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우리 직업군인들 평균 이사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지. 최근에 이것도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 뭐 200 내지 300만 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실태가 어떤 겁니까? 예, 저희가 2017년에 실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계급별로 평균 이사 횟수를 한번 이제 그 통계를 내봤는데 네. 물론 이제 대령급은 뭐 한 12번 이상 그리고 그 계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상사는 한 7번 정도. 그래서 평균 간부들이 한 10번 정도 이사를 합니다. 근데 국토부의 통계를 보면은 일반 국민들은 한 4번 정도 이사를 예. 합니다. 일반 국민에 비해서 배 이상 이사 횟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비용도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군인들의 이사 비용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좀 부족하고 지원해야 될 그 대상은 많고 해서 그 여비 규정에 있는 그 예산 대비해서 대략 그동안 한 76% 정도 수준밖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전액이 안 됩니까? 예, 전액을 못했었는데 다행히 네. 금년에 이제 95%까지 저희가 예.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그 저희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원하는 비용이 과거에는 138만 원 지원을 했고요. 현재 조금 이제 그 상승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7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예, 이사 횟수가 잦은 상황입니다. 예, 잦은 이사, 또 이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사 비용은 조금 지원 확대가 되고 있네요. 예, 점점 좋아지겠죠? 예, 이제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는 건데 지원이 다 안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군인뿐만 아니라 가족, 뭐 자녀들까지 정말 희생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한 주거 지원,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실제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지 파악을 해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은 국장님한테는 들을 수 없는 것 같고, 자, 이 두 분 중에서 예, 좋습니다. 박사님. 예.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직업군인의 주거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사님. 이 군인 가족들 생각 신랄하게 밝혀주십시오. 네. 네, 저희 정부도 주거조사 실태를 통해서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조사를 합니다. 네. 국민들 조사를 보면요. 2020년 6월에 발표된 2019년 기준이겠죠. 발표 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은 평균 약 2.94점 정도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제가 이제 2년 전에 2019년에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군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같은 문항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때 이제 군인들은 약 2.74점 평균을 내보면 이 정도 만족도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0.2점 정도 이제 차이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0.2점이 굉장히 큰 차이인가요? 아니면 제가 수치적으로 어떤 차이인지. 네, 이 0.2점, 평균 0.2점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 이 수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 수치와 차이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숲세권, 뭐 초품화, 저 역세권, 수세권 이런 용어들 부동산 커뮤니티나 아, 그럼요. 뭐 네. 언론에 보시면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뭐 상업시설이 얼마나 가깝냐? 교육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안하냐? 주변에 어떠한 녹지가 많으냐? 공원이 많으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저희 주거 만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을 놓고 그렇다면 군인들의 주거 만족에 어떠한 요인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까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요, 이제 통계적으로 직업 군인들은 상업시설 접근 용이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 그다음에 교육 환경, 문화 시설 이런 순으로 이제 영향력이 나타났어요. 저희가 정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추후에 논의를 한다면 정말 직업 군인들이 원하는 어떤 주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직업 군인의 그 주거 만족도가 일반 국민 평균보다는 0.2점밖에 낮지는 않지만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뭐 상업시설 접근 용이성이라든가 대중교통 접근 이용성 또 교육 환경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군 주거시설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이 있으신 것 같아, 아니 교수님. 이가 잠깐 손 들어도 됩니까? 네네네. 네네. 네,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주거 만족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주거 만족을 조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주거가 현재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거 선택을 어떻게 하고 주거 이동을 어떻게 할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주거
만족을 물으면 대부분의 한 절반 정도는 주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사를 간다. 혹은 아니면 다시 또 내 집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의 이렇게 스케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만족하냐 안 하는데 불만족해도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가 부분이라서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차이라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아,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네. 있지만 이거를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데 방점이 있고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주거 환경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적극적인 그런 행정, 그다음에 정책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자기 선택권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국장님 그런데요. 사실 군인들은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이제 거주지가 옮겨야 되고 사실상 보통 부대들이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주거 지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십니까?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이럴 땐 뭐다? 좋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이보다 더 풍요로울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친절할 수도 없다. 최고급 정보까지 팍팍. 나라 지키는 군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구해줘 홈즈 글로벌 버전. 지금 출발합니다. 헬로우. 자유와 다양성의 나라. 미국은 군 구성원 전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통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인주택기구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사와 주거비 지원까지 팍팍. 특히 주거비 지원 규모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영외 거주 시 호봉과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주택시장에 따라 기본 주택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때 매년 주택시장을 조사해 상승분 반영. 만일 물가가 높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변 주택수당 추가 지급. 부양가족이 있다면 매월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에서 450만 원 추가 지급. 임무 수행으로 불가피하게 배우자 또는 가족과 30일 이상 따로 생활하게 될 경우 매월 우리 돈으로 약 28만 원이 가족 별거 수당으로 추가 지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묻고 더블로 가. 머나먼 타국에서 근무할 경우 알차게 구성된 해외 거주 수당도 지급되니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구텐탑. 문화와 학문의 나라 독일. 제복 입은 시민으로 불리는 독일의 직업 군인들은 관사와 민간주택 형태로 주거 지원을 받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민간주택 활용이 기본이라는 것. 그리고 민간주택을 선택할 경우 등장하는 이가 있으니 나라 지키느라 바쁜 군인들을 위해 최적의 주택을 찾아두는 스페셜리스트. 전문 상담 요원이 군인과 가족들의 요구를 꼼꼼하게 듣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니 스위트홈 고르기 어렵지 않아요. 최고예요. 에헴, 신사의 나라 영국. 에서도 군 지원자 감소는 고민거리. 그래서 고안해낸 해결 방안은 든든한 복무 지원. 그중 하나가 바로 주거 지원 확대인데 특히 민간주택을 선택할 경우 이사 비용의 월세 지원금 지원은 기본. 주택정보센터에서 알짜 정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염가주택 구매 제도로 연예인 할인 아닌 군인 할인은 물론 민간 전문 업체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주택 관리까지 해주니 우수 인재들 군에 몰려오는 소리 들린다 들려. 군인의 생활 안정과 가족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 나라 지키는 군인의 주거 지원은 전투력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 만국 아니 만군의 생각이 모두 똑같다. 정말 많은 국가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 확실하고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있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도 이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이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국방부가 이제 직업군인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업무는 계속해 왔지만
이것을 이제 그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서 2016년에 주거정책팀을 신설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교수님이나 박사님 같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현장에 가서 직접 저희 직업군인 가족들하고 목소리도 현장 목소리도 청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좀 만들어서 2017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2020년에는 저희가 국방부 내에 주거정책 컨트롤타워로 군 주거정책과를 신설을 하고 크게 4가지 분야의 핵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첫째는 그동안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공급자 위주, 지어주고서 무조건 들어가 살아라 이런 그런 입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직업군인들에게 필요한 주거는 어떤 것인지를 수요자 중심형으로다가 주거를 지원하는 방법.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군이 직접 건립을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 살도록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직접 건립 방식에서 민간에 있는 좋은 자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지어놓은 군 관사나 군 간부 숙소를 군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열악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민간의 민간 전문 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군 주거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법령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인프라 구축.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설명 잘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군들, 우리 직업군 여러분들 펜트하우스 살 수 있는 건지, 이제 이사 뭐 자주 안 가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숲세권도 좋지만 인프라 좋은 데 있잖아요. 도심 근처, 뭐 별다방 근처에 있는 거 이런 데 갈 수 있는 겁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쉽게도 펜트하우스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군인들이 정말 원하는 주거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크게 3가지 방향을 저희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사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은 이제 그 부대를 이동하거나 전출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기존 살고 있던 숙소에서 나와야 되고 네네. 그리고 새로운 전입하는 부대로다가 관사로 들어가든지 간부 숙소로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진짜. 예, 그렇게 해왔었는데 네. 부대를 이동했을 때 출퇴근이 가능한 정도의 거리다 그러면은 기존 살고 있는 그런 관사나 간부 숙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네. 보장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또 기존에 살던 그 숙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고 또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해요. 군인들이 이사를 자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녀들이 잦은 전학 문제가 있고 친구들이 없어져. 예, 그렇죠. 네. 전학을 자주 가다 보면 이제 학업과 교우 관계에 또 많은 또 예. 이런 좀 어려움이 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그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숙소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예로 전월세를 지원하는 경우에 그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살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 이사로 인해 가지고서 전학을 간다든가 해서 교육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좀 찾고 있고요. 또 주거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 벽오지 나홀로 관사들이 네. 있는데 도심권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도심권 가까운 곳에 그 대단지 관사를 타운화해서 건설을 해서 살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도심권에 최근 근접해서 주거 여건을 만들어 준다거나 또 하나는 거주하고 싶은 민간 주택을 본인이 직접 선정을 해가지고서 전월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임관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초급 간부들입니다. 초급 간부들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열악한 간부 숙소, 협소한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네.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16년, 18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간부 숙소 개선 하는 게 연간 한 2,200세대 정도밖에는 개선을 못 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통상 저희가 전체 군 관사나 간부 숙소가 한 17만 개 정도 되는데 내군 연수를 30년으로 계산하면은 연간 한 6천 세대 정도는 개선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소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부터는 물론 간부 숙소를 한 4,300세대 정도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했고 22년부터는 저희가 5,000세대를 더 확대를 해서 그런 개선 소요를 만들어서 지금 열악한 시설을 25년까지 약 3만 개 정도 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다가 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삶의 만족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이. 좋습니다. 제가 또 뭐 아이디어 하나 드린다면은 사실 뭐 국장님만 원하신다면 M본부에서 하는 구해줘 홈즈처럼 국방 TV에서 구해줘 군 홈즈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D님하고 저하고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주거지를 막 알려드린 거죠. 요 제안 어떻습니까? 우리 또 PD님 제안이거든요. 예. 예, 직업군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주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국방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입니까? 자, PD님 바로 제작으로 갑시다. 제가 메인 M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주거 지원이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대안이 마련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옆에 계신 교수님이 계속 웃고 계세요. 이제 아, 그래요? 군 가족이시니까 그 격세지감 느끼시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이사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동안 힘들었어요. 네, 네. 저희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셔가지고요. 아이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오빠는 6학년을 다니면서 6번 전학을 했고요. 어머나. 저는 4번 전학을 해서 솔직히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좀 만나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주거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좀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 예전에 있었으면 참 정책이 좀 더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습니다. 그래도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또 주거 정책 전문가십니다. 네. 이 영진 씨가 이야기해 주시니까 떠오르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대부분 제일 원하는 게 사실은 이 자가 보유죠. 자가 그렇죠. 보이죠. 예, 네. 예. 군인분들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군인분들도 다 자가 보유를 원할 텐데 이 신 박사님, 직업 군인분들의 자가 보유율이 일반 국민들과 이 어느 정도 다른 수준이고 이 또 어떻게 재고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2019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국민들은 61.2%가 자가 보유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직업 군인들의 자가 보유율을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41.3%입니다.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군인의 자가 보유율이 분명히 한 2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연구를 할 때 왜 군인들은 그럼 자가를 보유하지 않느냐 한 이유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가 보유를 하지 않는 직업군인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문조사 결과 주거 지원으로 필요 없다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집값, 그리고 잦은 이사 등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아 내 집 마련을 전역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자가율 제고 방안으로 먼저 초급 간부 때부터 금융교육, 저희 요즘에 코인이니 주식이니 난리가 납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초급 간부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찍서부터 이런 금융교육을 통해서 이 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자가를 보유했을 때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산은 해가고 있지만 네. 일정 지역에 3년 이상 거주를 하면 그 지역에 만약에 또 자기가 자가가 있다면 이제 군 주거 정책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고 짧고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가인데 제가 그 지역에 보직을 받아서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세입자를 찾고 이게 다 비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가 보유를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요 정책들 자가 보유했을 때 그 지역에 보직이 되더라도 좀 더 유연하게 한 4, 5년 정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제도 개선 부분을 만들면은 좀 더 자가 보유율이 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군인들, 특히 직업 군인들 자가 보유를 이제 방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제기되는 문제가 거주 여건에 따라서 신청자가 막 많이 몰리기도 하고 아예 어떤 것은 미달이어서 공실이 되는 부분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해소를 하셔야 될지 방안이 좀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거주 지역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곳은 주거 시설이 부족해서 네. 또 어떤 곳은 또 남아서 공실이 발생하고 이러한 그 부대나 지역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편차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그동안 군 주거 지원의 패러다임을 직접 건립 방식에서 기존 있는 민간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확대하고 병행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격오지처럼 이제 민간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관사를 직접 지어서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 그 도심권 같은 지역은 관사를 직접 건립하기보다는 민간에 있는 그런 그 주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주거 선택권도 더 높아지고 예. 그리고 시설의 활용적인 측면, 재정의 그런 그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군 관사를 직접 지을 때는 세대당 약 2억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저희가 민간 주택 전월세 지원을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략 지금 현재 1억 6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예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제 효율적인 예. 좀 그 운영이 좀 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부터 이제 월세 지원 제도까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서 제도화를 했고 평균적으로 그 전세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세 지원을 16년에는 약 7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예. 많이 부족했죠. 근데 19년에는 이게 1억 6천까지 해서 대략 한 이제 140% 정도 이렇게 상향되는데 여전히 사실은 좀 시장 상황과 좀 편차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현재 그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저희 그 간부들이 2016년에는 4,700명 정도였었는데 20년에는 약 7,700명 정도. 그래서 민간 시장도 군 주거 정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그런 그 지역별 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97년에 그 군 주거 시설의 소요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에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따라 가지고서 좀 이렇게 공실률이라든가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그런 네.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별 특성이라든가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소요 기준을 다시 산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0년에 소요 기준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 사회 변화라 그러면 혼인율이 좀 이제 저희가 한 6% 정도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주말 부부가 좀 늘어나서 한 10% 정도 증가하면서 간부 숙소의 소요는 늘어나고 1인 거주, 네. 관사의 소요는 좀 줄어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정책을 저희가 수립하는데 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 편차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서북도서 같은 경우에는 간부들이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가기보다는 혼자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간부 숙소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좀 만들어줘야 된다든가 예. 관사보다는 이런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정책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그 도입을 해서 지역별 그런 그 수급 불균형 문제라든가 또 공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개선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부대 여건 고려하고 사회 변화도 고려하고 또 이제 지역별, 견역별 이제 고려해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또 실효적 성과를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집값이 그야말로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전 월세값이 더 뛸 거라고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 민간 주택을 활용하기 위한 전세 대부를 확대하고 월세를 신설하면 직업군인들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런지 그게 궁금하고 김 교수님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핀셋 같은 질문이 따끔따끔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요. 최근 전월세 비용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국 전세 평균 가격이 3억을 넘어섰습니다. 3억 3,900만 원 정도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억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월세 전환율로 전환을 해보면 월세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월급의 한 50% 이상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비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간 주택을 활용을 하고 전월세 지원을 한다 그러면 과연 재정적으로 괜찮겠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등락을 유기체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책적인 기조를 딱 정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업군인의 주거 안정과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보완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전세 시세를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월세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현재와 같이 이제 그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런 게 현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민간 시장에 실제적으로 전월세 물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해줬더니 별로 반향이 없네 이렇게 해서 금방 포기하지 마시고 네. 좀 중장기적인 입장으로 봐서 조금 이 정책을 유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부동산 시장, 민간 주택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의 생애주기별로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교하고 부사관하고는 전혀 주거하고 있는 상황이 틀립니다. 장교들은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지만 부사관은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그 지역에서 정주를 해서 퇴직해서 그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네. 실질적으로 주거를 갖고 있는 자가 보유 같은 경우도 부사관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보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해주고 장교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덜 수 있도록 민간주택이나 전월세에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이렇게 차등적인 좀 섬세한 정책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지금 국장님 메모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예. 그리고 또 같은 간부라고 해도 이 특성이 다르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지원해야 한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자,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인들도 이제 비좁은 군인 아파트 벗어나서 자땡이나 푸땡지오 같은 브랜드 아파트 살 수 있는 건지 우리 박사님이 간결하게 너무 길지 않게 간결하게 가야 됩니다. 네. 살 수 있게 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머지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신규 관사의 건립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도태되거나 이제 사용 연한이 다 다른 이런 관사는 철거하고 과감히 철거하고요. 민간주택 임대 사업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랬을 때 두 가지의 어떠한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효과성 측면입니다. 전월세 대부를 하면 결국은 군인들이 원하는 지역은 안 되더라도 군인들이 원하는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저희가 선택성을 제공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만족도 올라갈 것이고 두 번째는 비용적 측면에도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건립관사의 경우 연간 추정 비용이 약 평균 인당 725만 원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제 민간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추정 비용이 55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간주택 사업도 그럼 결국은 비용적 측면에서 이익이 있는데 근데 모든 지역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수도권 지역은 관사를 건립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하지만 전방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고 민간 주택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은 이제 그쪽에 이제 주택 시장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격오지 같은 경우는 민간 주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사를 건립은 하되 그냥 지금처럼 부대 옆에 150세 세대 미만 5층짜리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부대 좀 모아서 타운화를 해서 형성을 해서 지으면 좋겠다. 지금 굉장히 교통 인프라도 좋아졌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라면은 얼마든지 한 20분 정도 거리에 중앙에 이렇게 지어서 타운화를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상업시설이라든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 규모의 경제를 누리자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 제안드립니다. 아유 좋습니다. 관사 타운화 명품 군인이 사는 명품 타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예, 주거시설을 타운화한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도 정책 방향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고려를 해서 중장기적으로다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군 주거시설 이 관리가 전문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하다. 또 시설이 노화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후배는 이 관사 화장실 문 한쪽이 떨어진 채로
2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교수님, 군 주거시설 관리 그동안 어떤 게 정말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까? 이제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관리사들이 있어서 주택의 각종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관리를 하고요. 관련돼서 드는 비용에 대한 회계 업무라든지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 관리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7만여 세대 정도에 되는 군 관리 주거 관리를 비전문가인 군인이나 국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거 관리 운영도 해야죠. 소요 산정도 해야죠. 그다음에 민원 업무도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관리에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편제도 아니고 비편제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른 업무를 하면서 주거 업무도 하고 있는 견무보직자들도 굉장히 많은 네.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거 관리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전문적인 운영이 이제 시설 노후화를 굉장히 촉진을 시킵니다. 이제 시설 노후화 촉진을 시키는 이유 자체가 관리 인원이 부족하죠. 그다음 평당 관리비가 굉장히 비현실성이 있어 왔고요. 게다가 업무량 과다로 인해 가지고 노후화 촉진이 되고 노후화 촉진은 또 공실로 이어지고 공실은 또 더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순간에 좀 고리를 끊어야 되는 전문성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럼 지금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민간 위탁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 현황 또 제도 개선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 군 주거시설 관리 운영을 하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국방부도 17년 저희가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18년 초에 1군단의 민간 위탁 사업을 시범 운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재는 군 주거시설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4만 5천 세대를 민간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제 위탁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하면서 시행을 해본 결과 입주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군인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아파트 관리를 하던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이제 군인은 본연의 임무를 복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설 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현재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기반, 조직적 기반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군 관사나 간부 숙소를 민간 위탁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동안 입주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상당 부분 개선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 군의 주거 실태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또 군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군의 스위트 홈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다짐과 당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조언도 중요하고요. 네,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 꼭 꼽자면요. 저는 초급 간부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군 정책을 하다 보면요. 병사는 병사대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서 정책이 막 발전을 하고요. 영관급 또 장군님들에 대한 정책들은 아무래도 정책 결정자다 보니까 정책들이 막 발전을 하세요. 근데 저도 과제하면서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전방에 이제 초급 간부들 숙소를 보면은 굉장히 열악해요. 요즘 특히 MZ 세대들 굉장히 주거나 이러한 것들에 민감합니다. 또 워낙에 생활 여건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MZ 세대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군 간부 숙소가 이제 향후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더 많은 관심과 더 재정적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초고 간부들을 위한 배려 필요하다. 네, 교수님. 네, 저는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고요. 이제 군인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택이 모자란 상태였었고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군인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아가 보니까 준 주거 시설은 굉장히 열악했고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은 천차만별이어서 복불복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 주거 시설에 대한 공급만 있어 왔다면 앞으로는 주거 정책이라는 거 하에 직업 군인이 돼서 퇴직할 때까지 군인 주거 생애주기형 주거 복지가 되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기부터 직업군이 됐을 청년기부터 결혼해서 자녀 양육을 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성장을 하고 퇴직을 준비할 때까지 단계별로 섬세한 정책이 굉장히 수직적 수평적으로 잘 짜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직접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서 민간 시장을 활용하게 되는 정책을 구현을 하면서요. 네. 무엇보다도 현실 반영이 되려면 민간 주택 시장에 대한 탐색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 인력도 양성해 주시고요. 관련된 기관도 성장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실성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지원이 쭉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예, 두 분 전문가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초급 간부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방부도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현장에 있는 저희 초급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급 간부들 간부 숙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산 투입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저희가 그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사를 최소화한다든가 자녀들의 어떤 교육 여건을 보장한다든가 내 집 마련 여건을 만든다든가 민간 시장을 뭐 활용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사실은 좀 이제 그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을 해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관리해서 저희 간부들의 주거 여건을 더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긴장된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그 직업군인들이 네. 집에 와서 좀 지친 심신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인과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좀 보장이 되면서 그리고 이웃과도 소통,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단지나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사할 때마다 큰 부담이 됐던 가구나 가전제품들을 빌트인으로 하는 방법들 예. 또 방금 말씀하신 그 간부 숙소들의 그 필요로 하는 면적과 비품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속적으로다가 고민하고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잠깐만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요점 정리가 남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 주거 정책은 땡땡땡이다. 예,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 주거 정책은 종합 예술이다. 종합 예술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정책을 강조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